유난히도 무덥던 어느 날 오후 시골집 살림을 혼자 하는 말순 씨는 그날도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는데 아이고 지민아. 모처럼 만에 멀리 서울에서 놀러온 말괄량이 손녀 지민이가 어느새 한 건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신발 다 젖었잖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썽을 피워대는지 참. 아빠. 맞다 그래. 네 아빠도 너 많을 때 사고 많이 치고 다녔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말순 씨는 손녀의 신발과 양말까지 얼른 벗겼고 여분의 신발이 없어 급한 대로 자신의 헌 슬리퍼를 내줬습니다. 지민이는 이 상황이 마냥 재미있는지 할머니 신발을 꿰어 신고 종종걸음으로 발을 떼다가 그만 엎어지고 마는데 아이고 조심해야지. 괜찮아? 사내 아이처럼 장난치기 좋아하는 지민이에게 이 정도로 넘어지는 일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아빠는 친구들과 낚시를 나간 뒤 한참 동안 감감무소식이었고 조용한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있자니 지민이는 몸이 근질근질했죠. 우리 지민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빠도 없고 헬미랑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미없지? 응. 그래? 단호하네요. 그럼 할미랑 놀까? 응. 뭐하고 놀까? 말 타기. 말 타기? 여기 말이 어딨어? 이라. 이라. 그렇게 시작된 말타기 놀이. 이라. 말순 씨는 섣불리 놀아주겠다고 나섰다가 괜시리 혼쭐이 났는데 할머니 힘들어 죽겠다. 어?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좋아할래. 지민아. 바로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말순 씨. 지민아, 이거 갖고 놀아. 너 고모네 은석이 오빠 알지? 저번에 은석이 오빠가 놓고 간 건데 잘 됐다. 봐. 처음 보는 요요가 신기한지 말순 씨가 알려주는 대로 요요를 던져보는 지민이. 하지만 어린 지민이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빼줄게. 그때 아이고, 우리 지민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응? 예비가 빨리 와야 밥을 먹을 텐데. 좀만 기다려. 일단 배고픈 손녀에게 욕이라도 시키기 위해 말순 씨는 가래떡을 부지런히 데웠고 뜨거우니까 호호 불면서 천천히 먹어. 배고프던 차에 할머니가 챙겨준 떡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민아, 아빠 왔다. 지민아, 아빠다. 가자. 가자. 드디어 돌아온 지민이 아빠 태웅 씨. 왜 이렇게 늦었어? 뭘 얼마나 많이 잡겠다고. 왜요? 많이 잡았는데. 자, 보세요. 막 잡아올린 싱싱한 민물장어였습니다. 요즘 한참 때라더니 아주 실하네. 그쵸? 국진이랑 성강이는 실지렁이만한 거 겨우 몇 마리 잡았는데 저는 잡히는 족족 월척이더라고요. 아빠 이게 먹고기야? 신기하게 생겼지? 아빠가 이따가 이걸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근데 애비야, 쌀은 사왔니? 아, 맞다. 잠깐만요. 태웅 씨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들어오는 길에 사온 쌀가마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뭘 한꺼번에 2개씩이나 샀어. 하나 갖고도 한참 먹는데. 두고두고 드세요. 그리고 낚시 핑계로 혼자 두었던 지민이를 위해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목말을 태워주는 태웅 씨. 덕분에 지민이는 신이 났는데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위험하게 또 저런다. 내려놔. 위험해. 아, 뭐가 위험해요?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치, 지민아? 지켜보는 할머니는 아슬아슬해서 영 불안했지만 부녀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우리 손녀. 아이고,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손녀. 와, 전혀 모르겠다 이거. 무슨 영문인지 잘 놀던 지민이가 정신을 잃었고 구조대에 의해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사망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 전혀 모르겠어 전혀.
아이가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사고 당일 아이에게 위험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무심코 저질렀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5살 지민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태웅 씨는 강에서 직접 잡아온 장어로 뭔가 대단한 요리를 하려는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먹을 건데? 아유, 장어는 소금구이죠. 어우, 맛있겠다. 어우. 엄마, 굵은 소금 없어요? 글쎄, 그게 어디 있더라? 그 사이 난생 처음 보는 장어에서 내내 눈을 떼지 못하는 지민이. 아이고, 아주 이 안에 들어가겠어. 한번 만져볼래? 이런 거 서울 가면 다시 못 보는데. 그럼 아빠가 잡아서 가까이 보여줄 테니까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볼래? 태웅 씨는 맨손으로 장어 잡기를 시도해 보는데 미끌미끌한 장어는 좀처럼 쉽게 잡히질 않았고, 그러다 겨우 태웅 씨 손에 들어온 한 마리. 잡았다. 신기하지? 자, 만져봐. 태웅 씨가 장어를 지민이 코앞까지 갖다 댄 순간 몸부림치던 장어가 발사되듯 앞으로 튀어나갔고, 그 앞에서 입을 해벌린 채 구경하던 지민이의 입으로 향한 장어는 순식간에 목 안으로 꿈틀대며 들어갔습니다. 단 몇 초도 안 돼 벌어진 믿지 못할 상황에 머리 빠진 태웅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장어 때문에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지민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얼마 안 가 결국 질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꿈틀대는 힘이 강한 장어를 어린 딸 가까이에서 조심성 없이 들고 있다가 놓친 태웅 씨의 실수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불러왔는데요. 이렇듯 순식간에 어린아이의 숨통을 막아버린 장어. 과연 장어는 어떤 생물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로 2006년 대만에서는 아빠가 잡아온 장어가 옆에서 구경하던 3살 난 딸아이의 입을 통해 식도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고가 벌어져 세상을 경악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0년 중국에서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남자가 자연산 장어를 수저로 옮기던 도중 장어 한 마리가 옷 속으로 파고들어 항문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내장을 파손시키고 심각한 출혈을 일으킨 믿지 못할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비단 장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6년 이집트에서는 한 청년이 호수에서 수영하던 중 갑자기 물고기가 입으로 들어와 숨통을 막는 바람에 질식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고기로 인한 질식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 재료로 손꼽히는 장어. 맛도 좋은데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A 등 영양이 풍부해 성장 발육과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장어는 보통 강이나 호수, 농구 같은 민물에서 사는 뱀장어 같은 민물장어와 갯장어, 붕장어, 그리고 흔히 곰장어로 불리는 먹장어 같은 바닷장어로 나뉘는데, 하지만 서식지만 다를 뿐 길이는 평균 50에서 70cm, 굵기는 직경이 대략 5, 6cm 정도인 가늘고 긴 형태도 비슷하고 성질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장어의 대표적인 성질 첫 번째는 표면에 점액질이 많이 분비되어 매우 미끄럽다는 것. 둘째,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해 수초나 바위 및 진흙이나 모래 밑으로 파고들기 좋아한다는 것. 셋째, 성장 과정에 따라 혹은 산란 시기에 맞춰 장거리를 오가는 어류라 그런지 다른 어류에 비해 유달리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물장어인 뱀장어의 성질을 확인해보기 위해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해보겠습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인 실험맨이 맨손으로 장어를 잡아보는데 점액질 때문에 미끄러워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다시 시도해보는 실험맨. 손을 넣어 조심히 한 마리를 잡아들어보는데 물결치듯 몸부림치는 장어의 힘을 이기지 못해 놓치고 마는 실험맨. 다시 한번 잡아보지만 실험맨의 손목이 흔들릴 정도로 장어의 힘은 엄청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조 안에 가느다란 파이프를 여러 개 설치해 놓은 상황. 숨기 좋아하는 장어는 과연 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실험맨이 장어 여러 마리를 수조 안에 넣어보는데 잠시 후 빛을 피해 좁고 어두운 파이프 안으로 숨어드는 장어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지만 장어들은 파이프 안이 좋은지 앞다투어 안으로 몸을 감춥니다.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서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을 정도. 확실히 야행성 생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바닥으로 파고드는 힘은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수조 바닥에 모래를 잔뜩 깔아놓았습니다. 실제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수조 안에 장어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고 또 한 마리의 장어도 입수. 모연 흙탕물을 가르며 주변을 살피다가 그중 한 마리가 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모래 바닥이 머리를 박고 온몸을 뒤틀며 강한 힘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안으로 쭉쭉 들어가는 모습 보이십니까? 잠시 후 미동 하나 없이 잔잔해진 수조. 이 안에 장어가 있기나 한가 싶은데요. 모래 바닥을 자세히 보기 위해 수조 안에 물을 빼보기로 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바닥. 그런데 장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장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실험맨이 직접 손을 넣어 바닥 표면을 훑어보지만 역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모래 바닥을 파보는데 자, 드디어 한 마리 발견. 혹시 죽은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 깨끗한 물에 옮기자마자 힘차게 움직입니다. 또 한 마리를 찾아 바쁘게 모래를 파헤치는 실험맨.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다른 한 마리의 장어도 모래를 뚫고 안에 박혀있던 상황. 마치 굴착기처럼 땅을 파는 힘이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민이에게 벌어진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벌린 입 크기 정도에 맞게 원형 틀을 만들고 좁은 식도를 가정해서 스타킹을 연결해 놓은 상태. 자, 이제 꿈틀대는 힘 좋은 장어를 붙들고 모형 가까이 다가가는데 입을 가정한 원형의 틀에 머리를 넣은 장어. 실험맨이 살짝 손에서 힘을 빼자 여지없이 스타킹 안으로 미끄러지듯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스타킹 안에 들어가서도 이리저리 몸부림을 쳐대는 장어. 실제 사고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의 식도가 일반적으로 대략 그 지름이 2cm,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데 지름이 5에서 6cm 정도 되고 길이가 50cm가 넘는 굵고 긴 장어가 식도 전체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기도까지 눌리면서 숨도 못 쉬고 이런 질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다시금 깨끗한 물로 옮기자 여전히 힘차게 꿈틀대는 강인한 장어. 이렇게 특이한 장어의 성질과 강력한 힘을 얕보고 함부로 장난을 쳤다가는 그 누구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서 10월 장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맨손으로 장어 잡기 대회 같은 행사도 있어 장어에 대해 잘 알아두고 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그럼 장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살아있는 장어를 만질 때는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목장갑을 끼고 장어의 가슴 지느러미 쪽을 잡으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겠다고 장어를 얼굴 근처에 대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장어가 누군가의 목으로 넘어갔을 경우 장어의 몸통이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재빨리 손수건 같은 전을 대고 장어를 붙잡아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아래쪽으로 당기듯이 잡아당겨 빼내고 입에 넣었어, 저 사람. 만일 몸통 전체가 다 들어간 상태라면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주먹의 엄지손가락 쪽을 명치 부위와 배꼽의 중간 부분에 두고 다른 한 손으로 아래에 둔 주먹을 감싼 뒤 상복부로 세게 쳐올리듯 5, 6회 반복하는 하임리법을 시행하십시오.
딸 지민이에게 살아있는 장어를 자세히 보여주려던 태웅 씨. 그 결과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장어가 아이의 목을 타고 식도로 넘어가 지민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섭게 파고드는 괴력의 생물 장어를 함부로 다루시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